유하,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회계윤리와 기업회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회계윤리하고 기업회계 기준은 자격증 시험에서 많이 출제는 되진 않는데,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거는 회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기업회계 기준도 회계를 계속 하려면 좀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도덕이나 법보다는 뭐 도덕이나 규범에 좀 더 가까운 거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회계 담당자나 회계 감사를 하는 회계를 잘 하는지 못한지를 확인해 보는 감사인들이 하는 행동 규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회계상의 거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해석을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법보다는 좀 강제성은 없는데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회계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회계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윤리는 왜 하냐면 회계윤리의 목적으로는 보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계윤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회계 보고 목적으로서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관리 목적에서는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떡볶이집에서 하는 회계가 아니고요. 분식집에서 하는 회계가 아니고 실제보다 장부에 있는 것을 실제보다 좀 더 좋게 꾸미거나 과장되게 좀 뻥튀기 하는 것을 우리가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올해 발생한 수익보다 좀 더 높게 장부에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하고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더 축소해서 적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평가가 더 좋아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분식회계라고 하는데요. 이 분식회계 자체는 좀 범죄 행위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회계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회계감사인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하는 것보다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의 반대다라고 해서 역분식회계라고 하고 있고요. 이 역분식회계는 그럼 왜 축소를 하죠? 이 축소를 하게 되면 내가 발생한 수익이 적게 책정이 되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면 수익을 축소해서 배당을 적게 주는 거죠. 세금을 줄이거나 실제보다 이익을 줄여갖고 장부를 조작해서 어떤 뭐 배당을 적게 주려는 이러한 행위들을 역분식 회계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범법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회계 담당자나 기업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지켜야 되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회계 처리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공통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회계 기준을 잘 지켜야지만 기업과 기업 간의 회계 정보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공통적으로 약속된 뭐 계정 과목 같은 것이 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 자, 기업 회계 기준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 기업이 공통된 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지만 이 기업과 이 기업의 회계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뭐 이 기업에서는 지폐라고 쓰고 이 기업에서는 동전이라고 쓴다면 회계 기준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회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 의해서 딱 객관적으로 회계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정보인 거죠. 근데 자기 맘대로 회계를 처리하게 되면 이 정보는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되겠죠. 자, 회계 기준의 특징은 회계 기준을 제정을 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계 기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라고 하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고요. 시대가 변화하고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면 회계 기준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에서 세율 같은 것이 그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변환하지 않고요. 해마다 이제 세법 기준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그 변화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기업 회계 기준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국제회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너무 회계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니까 좀 더 간단하게 간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해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는 회계 기준이죠. 그래서 그거를 GAAP,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서 갭이라고 합니다. 갭. 이걸 썼었는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금 현대 시대에 한국 실정에 맞는 회계 기준으로 다시 맞게 수정한 것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Korean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라고 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중소기업하고 고등교육 과정에서 많이 쓰는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하는 자격증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대부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쓰는 회계 기준을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회계 기준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회계 기준을 쓰다 보니까 한국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을 KIFRS,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해서 한국에 맞게 국제회계 기준을 약간 변형한 것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이것들은 대기업이랑 이제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거래를 외국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윤리와 회계기준을 배워보았는데요. 회계윤리하고 기업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회계는 뭐다? 회계는 연습이다. 오늘도 연습 많이 하시고요. 회계 실력이 쑥쑥 늘어나시길 바랍니다.